가보자.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저는 플레이데이터 남부 자율주행 수강생 신지환이고요.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도 저번 주랑 그 프로그램 내용은 거의 동일하고 PPT를 조금 수정을 해봤는데요. 네, 제가 제가 한 프로젝트는 이미지를 통한 장소 정보 찾기입니다. 네,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아이폰의 앨범 기능에 이런 식으로 위치 정보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맵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약 2년 전에 구글과 애플에서 위치 정보 수집을 불법으로 해서 굉장히 이슈가 있었어서, 그렇다면은 이 위치 정보 없이도 이 장소 이미지만 가지고 장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설계는 다음과 같고요. 사용자가 이미지를 찍어서 웹상에서 전송을 하면은 서버에서 머신러닝을 통해 해당 위치 정보를 출력을 해주고 그거를 웹상에서 그 결과를 내보내는 그러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구성은 다음과 총 5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저는 서버를 플라스크를 써서 이 자체 라우팅 기능을 통해서 라우팅을 했고요. 그리고 포트 포워딩을 미리 해둔 제 서버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미지 전처리는 그 CLAH라는 기법과 그리고 모든 이미지의 크기를 다시 설정해주는 그러한 전처리를 했고, 트레인셋이 88,102장이었는데 2대1로 스플릿을 해서 다음과 같이 58,000장이랑 29,000장으로 구성을 해서 훈련을 했고요. 결과 라벨 개수는 1049입니다. 머신러닝은 저는 efficientnet 모델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파인 튜닝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재조정 튜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단에서 앙상블 기법 중 저는 배깅이라는 기법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 처음 트레인셋이 아닌, 그러니까 트레인과 발리데이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테스트셋 37,900장으로 그 정확도를 구했을 때 98.63%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웹상에서 출력을 하고, 그리고 출력 페이지에서 네이버 검색 기능을 좀 추가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전송했을 때 약 1초 이내로 결과를 낼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서버단에서 저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실행 화면입니다. 이게 처음에 파일 선택을 해서,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63 빌딩이겠죠. 그래서 63 빌딩 사진을 선택해서 제출을 하면은 63CT라고 이제 결과를 내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출력해주는 이러한 페이지입니다. 만약에 훈련되지 않은 범주의 사진이 입력인데, 제가 오타를 조금 했네요. 입력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멘트를 좀 날려주면서 이 사진의 결과를 입력해 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좀 코멘트를 4개 해놨습니다. 네, 차후 계획은 만약에 이러한
무의미한 사진을 넣었을 때나 분명 장소 데이터인데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 좀 DB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더 쌓아가지고 그 유저한테 그 정보를 얻고 그걸 다시 트레인을 해가지고 좀 더 정밀한 모델을 좀 작성해 나가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현은 못했고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너무 대용량 이미지이기 때문에 한번 훈련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지는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모듈은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모듈을 좀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어떤 곳에 좀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이 63빌딩 사진을 그 저의 로컬에서 이 파워포인트에다가 복붙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대체 텍스트라고 하면서 좀 핵심 언어들을 출력을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머신러닝의 그 이제 기능이겠죠.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뭐 건물이고 이 시계는 왜 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실외이고 그리고 이게 좀 탑은 아니지만 좀 탑이라고 좀 이렇게 아웃풋을 냈는데 저는 좀 제가 만든 이 기술이 사실은 좀 이러한 개념의 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그 곳에 접목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것은 뭐 이런 분류나 예측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웹이나 이제 스마트폰에서 웹도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 웹으로 결과를 얻어야 하는 상황 이런 곳에 좀 접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번에 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젝트 그 에어비앤비 그런 좀 것에 좀 접목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곳에 좀 접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러한 아직 그렇게 넓게 바라보질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경험을 해보고 좀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부담 없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인공지능 남부의 그 문지연입니다. 그 구성 다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여기서 그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머신러닝에서 앙상블 기법 중에 배깅 쓰셨다고 하셨는데 배깅이 결국에 그 잡아가지고 오차 계속 그 확인하면서 그 오차 다시 반영해가지고 그 최적화 진행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배깅이 뭐냐면은 예. 그러니까 좀 보팅 그러니까 앙상블에는 보팅이랑 배깅이랑 부스팅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제가 네네네. 사용한 이 배깅은 이제 저도 좀 그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판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 모델 그러니까 모델 이 M이 모델을 의미하고 모델 1번과 네. 이 모델 2번이 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그 스코어들 이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게 소프트맥스 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좀 돼 있는데 이 결과 이게 여기가 0번이고 여기가 1049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네. 결과 라벨이 1049니까 이거와 여기에 이 단들끼리 합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과를 거기에서 가장 높은 어큐시가 나온 것을 결과로 내는 방식이거든요. 저는 그런 식의 배깅을
사용했고 저는 배깅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오차를 뭐 사실은 이게 또 오차를 줄인다면 줄이는 거겠지만 좀 이게 오버피팅을 좀 미연이라기보다는 오버피팅 과적합을 좀 줄이는 방식이죠. 제가 이해한 배깅은 그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머신러닝 같은 다른 부분은 그래도 뭔가 이해할 만한데 머신러닝에서 그 efficient net이랑 파인 튜닝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이 efficient net이 이것도 좀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긴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이 efficient net이라는 그 논문을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처음에 이 CNN 모델에서 이제 좀 빛을 발했던 게 레스넷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이 오차가 한 5%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스넷이 처음으로 오차를 3%까지 줄였거든요. 그리고 레스넷이 50, 101, 152 계속 점차 이렇게 깊이가 좀 깊어지는 그 모델인데 뭐 그러니까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레스넷처럼 깊이를 깊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모바일넷이라든지 뭐 제가 자세한 뭐 정확한 이런 모델명을 계속 얘기를 이제 안 하겠고 뭐 그러한 모델들은 그러니까 너비를 조금 넓게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모델 그러니까 둘 중 하나 깊이 아니면 너비를 넓히는 방식으로 넓혀 왔었는데 재작년에 발표된 이피시엔트 넷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스케일이나 그러니까 이미지의 크기 아니면 모델의 깊이, 모델의 너비를 적절히 조합을 해보면은 이 오차를 더 줄일 수 있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온 게 이피시엔트 넷이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파인 튜닝을 한 거는 저는 이미지 크기를 224 곱하기 224로 했습니다. 224 곱하기 224로 인풋을 넣었고요. 그리고 원래 이 이피시엔트 넷이 그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웃풋이 원래 1024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넷 위한 모델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아웃풋의 결과 라벨이 아웃풋이 1024개가 나오는데 제가 원하는 건 1049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좀 레고맨키로 이 윗단에다가 이 인풋층이랑 이 아웃풋층에 좀 모델을 더 쌓아가지고 원래 여기 지금 이 단에서 1024개가 나오는데 여기에 렐루라는 층이랑 덴스 층이랑 소프트맥스 층을 다시 쌓아서 결과 라벨이 1049가 나오게 했고 인풋은 그냥 사이즈 224 곱하기 224를 넣는 그러한 그 층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224 곱하기 224라는 이미지 사이즈를 인풋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결과 라벨이 1049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적절히 튜닝을 한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파인 튜닝을 사용한 거고. 그러면 그거를 하나의 예시로 한 번 더 그 7페이지의 사진을 예시로 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이제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이 이미지는 224 곱하기 224가 당연히 아니겠죠. 직사각형이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훈련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LAH 이거는 그냥 영상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을 때 그 명암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 어둡게 보이고 가까이 있을 때 밝게 깊이감. 보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네. 평균화해주는 기법인데 그거랑 리사이즈를 해놓고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이 테스트 셋을 그러면 그 적용할 때도 224개 네. 네. 그러면 그 224로 그 픽셀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그거를? 이 사진으로 봤을 때? 뭐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를 뭐 224개, 그 높이를 이제 또 뭐 224로 잘게 쪼개서 뭐 그런 깊이라던가 색감이라던가 이거를 뽑아서 파인 튜닝을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모양업장을 살짝 펴가지고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순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뭘 하는 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장에 라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공장이 여기에 이제 여기 만약에 귤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 귤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에 어떠한 뭐 기계가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 귤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반으로 쪼개져서 나오는 이런 기계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야지 네. 이제 그래야지 결과 박스가 있겠죠. 우리가 귤을 사 먹을 때 박스에 넣을 거 아닙니까? 이 귤을 이렇게 무조건 반달 형식으로 넣어야 되는 규격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에 사과를 넣었다고 치면은 여기는 귤만을 위한 곳인데 갑자기 사과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이 사과를 이 앞단에다가 이 사과를 넣었을 때 귤로 만들어주는 걸 한 겁니다. 파인 튜닝이라는. 이 귤로 하고 이제 이 귤 모양으로 반쪽에서 이렇게 넣어주는. 이게 파인.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그러니까 것 같은데. 뭐 약간 형 변환 뭐 그런 거라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요. 일단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네. 제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렇죠. 사과가 귤이 될 수는 없지만 컴퓨터에서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 곱하기 200이라고 치면은 저희가 머신러닝 모델에 넣을 때는 항상 같은 크기를 넣어야 돼요. 만약에 224 곱하기 224면 이렇게 224로 만들어준 다음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훈련할 때 224 곱하기 224로 했고 이런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기법을 적용하고 224 곱하기 224 사이즈로 만든 다음에 테스트를 해야지만 이 모델이 정확한 게 동작을 하고 그리고 이미지가 이렇게 사이즈가 다르면 아예 오류가 나서 안 돌거든요. 그 모델에 넣을 때. 네, 뭐 약간 그런 식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 텐서플로우나 그런 거 공부하실 때 좀 더 자세히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강사님이 좀 더 멋있게 잘 설명해 주실 테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은 하세요. 지금 원래 우리의 목적이랑은 조금 빨리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머신러닝 안 배우고 지금 하시고 계셔가지고 질문에 해당하는 거랑 답변에 해당하는 거가 조금 매칭이 안 맞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지환이는 뭐 이렇게 설명하면은 알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이 모를 수 있다. 그치? 지식이 있어야 소통이 잘 되겠죠. 지금 뭐 상황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서 저도 뭐 나중에 이제 진도 나가고서 얘기를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이런 거는. 자, 다른 거 지금 뭐 지연이가 뭐죠? 홍성학이 서울 아무튼 자, 아무튼 그렇고요. 또 다른 질문
지금 책방에서 잠깐 얘기가 있어가지고 잠깐 왔고요. 없네요. 네. 제가 아는 건 거기서 끝입니다. 논문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거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고. 강사님, 네. 마이크가 좀 많이 끊기는 것 같습니다. 응? 마이크가 뭐라고? 좀 사운드가 큰 것 같아서. 사운드 크다고? 네, 소리가 깨진다고? 소리 계속 깨져요? 계속 깨져요?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다른 질문 없으시다면은 저는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잘 안 들려요? 저기 죄송한데 그 네네. 그 저번에도 봤는데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구동되는 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제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넣고 이 63 빌딩이니까 이제 63 GT 약간 이런 방법이 있고 방법이 아니고 이런 사진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네, 제가 정확한 위치를 아니 이런 게 저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 이 이름이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좀 비슷하죠? 똑같죠? 환경고. 네. 코드를 보여주는. 아, 코드요? 네. 이게 메인이 되는 코드인데, 이 카테고리 CSV가 뭐냐면은, 제가 미리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0번부터 1048까지. 그러니까 0부터 1048이니까 1049개죠. 이제 이 메인이 되는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제가 이거 포트 포워딩 된 서버에다가 켜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확도랑 그 인덱스의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리고 제가 이미지를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업로드한 사진들을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현재 시간으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트래픽이 많아지고 동시적으로 하면은 좀 문제가 이거는 좀 해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측은 이런 식으로 이 프리프로세싱이라는 제가 모듈이 딱 3개가 있고 메인이 되는 이 코드가 하나 있는데,
이 프리 프로세싱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좀 전처리를 한 다음에 말씀드렸던 리사이즈가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CLAHE라는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한 거를 이 numpy 어레이로 바꿔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전처리된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모델, 이 모델을 통해서 프레딕트를 합니다. 그 방금 전처리한 이미지를 넣어서 이 프레딕션에 넣으면은 이 맥스 밸류, 그러니까 치면은 이 정확도죠. 이게 이 스코어를 가장 큰 거를 가져와서 출력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60% 이하의 값이 나오면은 좀 훈련이 아직 덜 됐거나 좀 그러한 이미지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50%의 값이 나오죠. 보이나요? 50%의 값이 나오니까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저의 역량이 부족합니다라는 멘트를 쳐주고, 아니면은 결과를 출력해주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 이게 뭐 창덕궁이든지 뭐 63CT든지 그거를 좀 결과를 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확도 보여주는 코드가 있고, 프레딕트 간단한 설명. 프레딕트 프레딕트 아까 말씀드린 그 모델, 그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델을 작성을 하면은 이제 메모장을 다시 켜서, 그림판을 다시 켜서 이제 맨 마지막 단에 소프트 맥스라는 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층이냐면, 제가 이거 수식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다 합쳤을 때 어떤 이 변수의 값들, 이 층이 있고, 여기에서 이걸 거치면은 이걸 다 이 0번부터 1048을 더하면은 1이 되게 하는 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수 A라고 치면은 A의 0번부터, 그러니까 시그마 A의 i는 0부터 n까지 해서 이게 1이다 라는 층인데, 이 층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얻은 게 얘가 예측한 결과겠죠. 그거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머신러닝 수업을 나갈 때 강사님께서 훨씬 세련되게 설명을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이제 이거 분의 1이 되겠죠. 그 하나의 값은. 그러니까 얘 하나의 값은 이거분의 1이 되겠, 그 이거분의 그 얘가 나온 값이 되겠죠. 네, 뭐 그렇고, 저는 60% 이상이어야만 출력이 되게 좀 작성을, 이 인계치는 뭐 제가 좀 더 다듬어야겠지만, 강사님 혹시 아직 안 되셨나요? 뭐를? 목소리 잘 안 들려요?
네, 안 들립니다, 강사님. 아, 찌지직 거리기만 하고 잘 안 들립니다.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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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저 인공지능관 초초로인데요. 네. 저거를 훈련시키려면 저 이미지들을 실제 웹상에 있는 이미지들을 알아서 추출해서 이게 훈련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미지들을 다 다운을 받아서 하드상에 저장을 해서 이거를 학습을 시키는 네, 건지 이제- 궁금한데. 네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 서초에서 그 엔코아 본사에 가서 제가 또 강의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을 하기로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다른 건 사실 좀 제가 관심이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머신러닝이라는 게, 그때 그 쿠팡에서 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얘기를 하기로는 이 머신러닝 한 전체에서 한 10%도 안 된다.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사실. 모델만 잘 구현해 놓으면은 러닝 뭐 하는 것도 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이 데이터를 다듬는 데에서 시간의 90은 먹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좀 깔끔한 데이터를 얻었는데 사실은 좀 실질적으로 가면은 거의 안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지저분한 데이터들이 있고 좀 그걸 어떻게 좀 걸러내야 하는지 좀 그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머신러닝 프로젝트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훈련시키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좀 클린한 데이터를 만들지. 네, 그렇네요. 네. 약간 그거를 좀 고민하는 게 제가 거의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머신러닝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하드에 저장을 했고요. 이 데이터 크기가 다 합쳐서 한 30기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좀 좋은 GPU를 좀 써야 되고, 막 이러한 좀 뭐라 하죠? 물질적인 좀 한계도 있고, 약간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들 좀 기회가, 만약에 집에 그래픽카드 좀 좋은 거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무에서는 DB에 저장하나요? 그렇겠죠. 당연히 DB에 저장을 하겠죠. 이제 그 주제가 뭔진 모르겠지만 사실은 좀 DB로 저장을 해야지. 앞서 그 야구조 있잖아요. 이 3조였나요? 야구 데이터 하신 조들 같은 경우 원래는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그러한 데이터가 정돈이 된 그 데이터에서 뭐 어떠한 뭐라 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랑 조합을 했는데 갑자기 엄청난 또 정보를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데이터 마이닝인데, 이제 DB로 좀 해야지 좀 더 깔끔하게 접근할 수 있고 뭐 그러겠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하려면은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확실한 거는 DB에 저장합니다. DB라는 게 지금 그거 클라우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클라우드로도 할 수 있겠고 로컬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SQL 같은 언어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네. 저도 SQL은 잘 다루지는 못해가지고 제가 정확한 정보를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네네네.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머신러닝을 이용을 하셨고 이제 앞에 그 데이터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부분에서 코딩을 작성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 근데 말씀하실 때 이제 224 곱하기 224가 사진의 크기인 것 같은데 네.
그 사진을 저장했을 때 그 모든 사진들이 다 크기가 다른 사진들인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미지가 다 다릅니다. 아, 이제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다 다른데 이제 다시 한번 가서 이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이 전처리 단이 있고 이제 모델 뭐 머신러닝 단이 있고 이제 결과를 내는 단이 있겠죠. 크게 나누면. 네. 이제 저는 이 전처리 단에서 그 모든 데이터를 같은 사이즈로 저는 224 곱하기 224로 했는데 뭐 384 곱하기 384가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600 곱하기 600이 좋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좀 또 이것도 좀 뭐든지 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데이터를 작게 해서 적은 용량으로 돌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좀 이미지 크기를 최대한 줄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물론 그러면서 뭔가 압축이 되면서 손실이 되는 정보들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러닝을 엄청 많이 돌려본 거 아닌데 그래도 돌려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뭐 224 곱하기 224, 384 곱하기 384, 600, 600 이렇게 돌렸을 때 결과는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튼 그 모델에 224 곱하기 224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전처리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갖게 해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감사합니다.